지기들이 동작을 멈추니까 호가창이 동작을 멈춘 거였던 것 같아요. 자, 두산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산중공업을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던 종목이라 지금 이 공매도에 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이가 갈릴 정도로 화가 납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호가창을요, 제가 조금 편의상 늘려보겠습니다. 예, 좀 늘렸습니다. 지금 위로 15호가, 아래로 15호가 창이 됐는데요. 오늘요, 불행스럽게도 11,950원까지 갔습니다. 11,950원까지 갔고요. 그러면은 11,440원.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11,500원 잡고요. 이 정도 되면은 11,500원 정도 내려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1,950원이나 11,500원이나 불과 400원, 5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러면 자, 팩트체크 하나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공매도 거래량이 얼마 나왔죠? 아니 82만. 82만. 예, 82만. 자, 여러분 오늘 공매도가요. 82만 8,215주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공매도 평균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12,320원 나왔습니다. 12,320원 20원 나왔습니다. 그럼 50원 잡고요. 자, 여러분 오늘 공매도 잔고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매도 잔고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제 편의상 공매도 총량에 오늘 공매도로 인한 총 금액을 나누어 봤어요. 나누어 봤더니 공매도 거래량의 평균액이 얼마 나오냐 그러면 12,350원 정도 나옵니다. 12,320원이니까 300원에 더 가깝네요. 이렇게 하죠. 12,300원 정도 공매도 평균가가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자, 여러분 오늘 공매도 거래량을 평균치를 내봤더니 12,300원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거하고 어제 거 공매도 잔고, 실제로 공매도를 친 잔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틀 걸리니까요. 그냥 거래량에 의한 평균값만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오늘 공매도 거래를 쭉 해가지고 나온 것이 12,300원 나왔어요. 12,300원. 오늘 실제로 11,950원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11,950원. 이게 공매도 가격이고요. 이게 오늘 최저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11,440원이라는 마지노선이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1,440원을 가버리게 되면 이제 주식을 회사에 팔아버리지 절대 공매도 세력한테 안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1,950원까지 갔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 가까이 가버린 거예요. 오늘 사실상. 자, 근데 여러분 최저가를 갔는데 주가는 최저가를 갔는데요. 마지막 끝날 때는 12,650원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은요. 오늘 공매도를 열심히 쳐가지고 자기들이 판 가격이 12,300원이에요. 그럼 이건 없는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쇼커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12,650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12,300원하고 12,650원 하면은 300원 차이가 나요. 35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밑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공매도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 가격보다 밑에서 공매도를 쳐버린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이사항이 없는 한 12,650원에 이제 사서 쇼커버링을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요. 물론 내일 모레 더 주가를 끌어내리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걸 가정해 보자고요. 자, 오늘 어차피 11,950원까지 갔습니다. 자, 주가를 더 끌어내려 볼게요. 11,500원까지 끌어내렸다고 봐요. 11,500원. 주가를 공매도를 열심히 쳐가지고 11,500원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 지점이 없으면은요, 개인들이 물량을 넘길 수가 있어요.
개인들 물량이 파는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콘크리트가 처진 상황에서 오늘 11,950원 갖는 상황에서도 개인들이 물량을 안 내놓고 물량을 사버렸습니다. 물론 손바뀜은 있었겠죠. 개인들 중에 파는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손바뀜은 있었습니다. 손바뀜은 있었는데 어찌됐건 개인들이 사버렸어요. 물론 공매도 세력으로 예측되는 추측되는 외국인하고 금융투자는 오늘 팔았습니다. 이 두 존재는 팔았어요. 근데 원래 공매도라는 것이요, 개인들 물량을 뺏어와가지고 개인들 물량은 뺏어와가지고 쇼커버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 이것은 콘크리트가 밑에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11,500원 정도 가면 이제 공매도 세력한테 안 팔아요. 근데 오늘 11,950원까지 가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바닥까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실제로. 자, 지금 12,650원인데 이 바닥까지 이미 주가가 와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오늘 실제로. 왜? 밑에서는 실제로 거래가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공매도 세력이 팔 수 있었던 가격이 11,300원입니다. 아니 12,300원이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공매도 평균 주가가, 거래량이 평균 주가예요. 거래량의 평균 주가가 이 지점인데요. 근데 자, 그럼 오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래 지점에서 매수가 일어나야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죠. 공매도를 친 가격 아래쪽에서 쇼커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위에서 일어나면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팩트는요, 이 아래쪽에서 지금 개인들이 사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가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개인들 물량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공포스럽게 주가를 내려가지고 개인들 껍닥을 벗겨 먹을 정도가 돼야 개인들이 물량을 내놔요. 근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쇼커버가 일어나야만 돼요. 근데 이미 오늘 같은 경우에 12,300원이죠, 오늘. 그럼 요 아래에서 쇼커버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이미 12,650원에 가버렸어요. 지금 요 구간에서 사게 되면 애들은 손해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공매도를 치는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쳐진 종목을 공매도 세력으로, 공매도 타켓으로 삼았다는 것이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한 가지 옵션입니다. 이 종목이 콘크리트가 쳐진 것을 모르고 들어온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입니다. 왜?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이 구간에서 쇼커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실제로 11,900원까지 갔는데 쇼커버가 안 되었잖아요. 오늘 주가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구간에서는 사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입증이 된 거예요. 그게 개인들이 물량을 뺏어와야 되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어쩌면 이 오늘 외국인들이 16만 6천 주를 매도한 걸로 돼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매도했다가 지기들이 참지 못해서 쇼커버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보통 보면 막 마이너스 30만 주 50만 주 됐다가 쇼커버를 쳐가지고 마이너스 16만 주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옵션은 공매도 세력이 모르고 들어왔다. 이런 상황이 될 줄 모르고 들어왔다. 이것이 첫 번째 옵션입니다. 근데 이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믿기지가 않느냐? 공매도 세력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신데 그냥 공매도를 쳐가지고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을 모르고 들어왔다? 사실 이 부분이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네, 둥둥이님, 좋은 질문이세요. 어제 이병호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합병 반대 의사 표시 이후 시점에서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5월 12일까지 팔면 되죠. 만약에 그런다 하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흑자가 나버린 회사를 합병 이후에 회사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합병 이후에 회사가 나빠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에요. 두산인프라코어 중에서 절반을 두산인프라코어 건설 부분을 빼가지고 1조 가까운 돈으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잘 판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돈이 안 들어와 있죠. 여러분 그럼 그 돈이 들어오면은 산업은행에다 갚아가지고 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그래갖고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아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좋은 회사가 빠져나가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아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내가 사과 한 개를 팔면 2개 중에서 한 개를 팔면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최소한 등가죠. 똑같은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요. 두산중공업은요. 인프라코어 건설 부분이 빠져나가는 것 이상의 지금 이미 자산이 들어와 있어 버려요. 회사 대표 박정원이가 자기 개인 재산을 밀어 넣어준 상태고요. 또 두산 그룹에 있었던 두산에 있었던 지게차 부분을 두산 바켓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두산 바켓을 직속 부하로 끌어와 버려요. 거기 두산 바켓의 지분 중에 50 몇 프로가 두산중공업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두산 바켓 중에서 지게차 부분을 띄어가지고 별도로 상장을 시켰을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은 더 좋아져요. 자 여러분 일단 그 부분은 또 디테일하니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회사가 합병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합병이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파는 것이 제대로 돼야 두산중공업이 좋아지는 것이라니까요. 그거를 갖다가 무슨 부분적으로 어떤 유튜버들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빠져나가니까 뭐 두산중공업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단순 계산도 못하는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아니 사과 한 개를 1,000원짜리를 1,500원 주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손해볼 것이 없는 게임을 했다니까요. 자 일단은요. 아니 참고로 거기에다가 두산 바켓을 데리고 와버렸잖아요. 지금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활동이 아주 대단해요. 네, 오상현 선배님께서 공매도를 앞세워가지고 저가에서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린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건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를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요. 자 이미 이렇게 마지노선이 있는 주식을 이 공매도 평균 가격 이하 이 또 마지노선 매수 청구권이 있는 이 가격 이 사이에서 숏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서 숏커버링은 안 된다니까요. 절대. 실제로 오늘도 안 됐어요. 숏커버가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인가. 공매도 세력들이 멍청해가지고 이 마지노선이 있는 것을 모르고 들어왔다고 우리가 첫 번째 옵션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요. 이 앞뒤가 좀 맞지 않아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두산중공업이요. 지금 원래 14,000원대였어요. 자 여기 차트 보이시죠? 14,000원대였는데 이 14,000원이라는 가격에서 봤을 때 지금 12,000원 구간 12,350원 이 구간이요. 이 구간은 아주 매력있는 구간이라는 소리예요. 자, 뭔 소리냐 그러면 공매도 평균 가격으로 보면 손해지만 목적이 공매도를 해서 돈을 벌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중공업에는 지금 호재가 많습니다. 근데 세력들은 호재가 뭔지 지금 알고 있다면 이 주식이 17,000원 이상 20,000원 이상 이렇게 갈 주식이라는 판단 하에 14,000원부터 매집을 해갖고 올려버리면
너무 높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실제로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가격을 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격을 내리려고. 자, 그러니까 공매도를 해서 이 12,350원에 공매도를 해가지고 여기 11,400원 사이에서 숏커버링을 하겠다는 계획이 애초부터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골키퍼가 있다고 해서 골을 찰 때요, 오른쪽으로 차는 척 하면서 왼쪽으로 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매도인 척하고 들어왔지만 공매도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공매도를 해서 12,300원에 공매도를 해가지고 12,300원 이하 11,400원에서 숏커버를 한다는 계획이 애초부터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부 제가 수긍이 되더라고요. 왜?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2만원 갈 주식이다 그러면, 호재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고 그러면 11,400원 현재 가격이었죠. 그제까지만 해도 11,400원이었으니까 이 가격에서 매집을 때려버리면 17,000원까지는 금방 가버려요. 왜?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작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작업이. 그래서 주가를 공매도 형식을 이용해서 때려버리고, 공매도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하지만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물론 네, 깔끔이님,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밑에 콘크리트 지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깔끔이님.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밑으로 하락시키려고 해도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5월 12일까지는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경우하고 다른 종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깔끔이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숏커버링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다른 종목은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깔끔이님. 그리고 깔끔이님,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 판단되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전혀 그냥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깔끔이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두산중공업이 예를 들어서 12,300원에 오늘 공매도 평균 가격이 나왔어요. 거래량에 의한 평균 가격입니다. 제 추정 가격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없이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세력이 밑에서 이거를 숏커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말씀드린 옵션이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세력들이 밑으로 아무리 만원까지 내려봐야 두산중공업에다가 매수해달라고 하면 그만인데 계속 내릴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깔끔이님께서 어제 당한 공매도 상위 종목들 중에 오늘 셀트리온도 그랬죠. 오늘 4%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다들 호재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다 제자리까지 뭐 왔는지 아니면 조금 덜 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깔끔이님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아마 저보다 또 주식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다른 견해도 나올 수 있죠. 그건 어차피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께 뭐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제 생각에 이렇다는 것이죠. 자, 숏커버 구간이 너무 이렇게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숏커버를 하기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고, 그렇다면 제2의 옵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2의 옵션이라고 그러면 원래 최초 가격이었던 14,000원 자리에서 보면 12,000원대하고 13,000원대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으려면 이 공매도 세력은 뭔가 두산중공업의 호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추측이에요. 깔끔히. 제 추측. 그러니까 허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MR을 친환경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면은 두산중공업 상한가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쪽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를 원자력으로 대체시켜도 된다. 또는요. 뭐 41호 2호 8조 풍력 개발하는 거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 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공매도고 뭐고 이것은 무조건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것들을 이 지금 공매도가 들어온 이 세력들은 혹시 일부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추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좋은 재료들을 많이 지금 그 내재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쇼커버를 지금 11,900원까지 갔었는데 11,900원하고 요 마지노선이 11,400원 사이에서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 쇼커버를 내서 수익을 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11,900원까지 내려갔는데도 지금 오늘 평균 단가가 12,300원이 나와버렸어요. 공매도 거래량의 평균 가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추정들을 해본다는 거예요.